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빅데이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설명문이라고 나와있죠. 그냥 훈수 두는 거니까요. 내용 파악만 하면 되는 간단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셔야 될 개념은 요거. 일상의 소재, 대상을 비유하여 추상적 개념을 쉽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까지 들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럼 일단은 빅데이터 요즘 좀 핫한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겠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지문인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봅시다. 어느 날 한 인터넷 상점에서 저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그 전자우편을 무심코 열어보았다가 깜짝 놀랐대요. 한 달 전쯤 내가 눈여겨봤던 운동화들이 상품별로 정리된 목록이 왔거든요. 다른 날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책들이 정리된 목록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도 많이 하고 있죠. 막 인터넷 최저가 찾는 사이트들 있죠. 그게 어떻게 막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격표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싸면 더 싸다라는 걸 알려주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빅데이터 기반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가끔은 이런 전자우편이 나옵니다. 땡땡땡땡땡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열거된 이름 보면 소름 끼치죠. 바로 내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도대체 가상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다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데? 그렇죠. 빅데이터가 큰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에 많은 데이터를 뜻하는 건데 빅데이터는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을 쳐주시고 이게 빅데이터의 의미입니다.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온다.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게 얼마나 많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와 비교해 봅시다. 1GB를 정수기에 꽂는 큰 생수통. 야씨 1GB짜리를 요즘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생수통 절반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모래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1GB가요 정수기 한 반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기가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데이터라는 것을 어때요? 추상적 의미죠. 추상적 의미의 이게 뭐냐면 데이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거를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대상 모래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1TB는 85제곱미터 아파트를 10c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모래. 1PB, 야 테라바이트, 1000TB는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랍니다. 빅데이터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외에 다른 특징도 지닙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특징들 외워두세요. 양이 졸라 많대요. 양이 많고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접하는 데이터 스프레드시트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엑셀 얘기하면 돼요. 이거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지 서비스로 주고받는 대화, 전자우편으로 오가는 문서, 동영상, 온갖 형식 정보가 모두 디지털 데이터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 두 번째죠. 빅데이터 특징 2, 다양한 형태. 그래서 여러분도 양이 개 많은 거랑 다양한 형태의 두 가지가 특징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왜 이제야 주목을 받는 것이냐? 가장 먼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포착한 이들은 바로 기업이다. 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일단 의문형으로 제시했다. 왜겠어요? 의문형으로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독자 흥미 유도죠. 독자 흥미, 관심,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업이다. 왜? 광고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돈 냄새 맡았다는 소리입니다. 예시를 들었죠. 예를 들어 예시 누리의 소통망을 제공하는 기업은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서 어떤 사이트를 들락거리는지 추적한다. 하루에 한 번씩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는 회원이라면 누리 소통망은 그 회원이 찾아본 누리 소통망 SNS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본 책이나 검색한 내용 등을 데이터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회원이 누리 소통망을 이용할 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도서관과 뜨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 광고 있죠. 자기가 뭐 검색하는지 트래킹 못하게 다 막아놓죠.
광고는 당연히 효과 만점이죠. 만약 이 회원이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누리소통망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여행 왔다면 곧바로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 뜨는 광고가 달라집니다. 그 회원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점이나 미국 책 광고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때리는 거죠. 실제로 누리소통망을 기업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상상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막 회원가입하다 보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선택해가지고 뭐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네 정보를 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게 네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팔아도 되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이라고 되는 거 다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이거. 자, 이를테면 이 소통망 기업이 이 사람은 35세에서 39세 사이에 결혼한 남성이고 한 달 5건 책 구매하고 이거 같은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면 광고주는 이에 맞춘 광고를 누리소통망에 게재합니다. 왜?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런 게 뜨게 하는 거죠. 유튜브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니들한테 뜨는 광고랑 나한테 뜨는 광고가 다를 겁니다. 나이대가 다르니까. 2002년에 나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주인공이 길 걸어가다 전광판에 너 이거 찾냐라고 맞춤 광고 뜹니다. 길거리가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가능할걸요? 안면인식으로 다 실시간으로 다 되니까. 그래서 가상공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활용하고 있죠. 실제 광고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감시하는 빅데이터. 근데 이게 기업의 배만 불리는 데만 이용되는 게 아니다. 미국에 있는 식당과 편의시설 검색하고 평가를 올릴 수 있는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입소문이 망라된 빅데이터가 존재한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2012년 7월부터 13년 3월 사이 이 사이트에 올라온 뉴욕시의 식당에 대한 평가 29만 4천 건을 분석했대요. 독하네 그거래. 그리고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평가를 468건이나 수집했다. 놀랍게도 이 중에는 보건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집단 식중독 사건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SNS 있죠. 다른 말로 뭔지 알아? 정부가 SNS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SNS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러겠니? 자, 어쨌든 이들은 입소문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는 음식도 추적했다. 그렇고 해당 식당의 식중독 원인일 가능성이 큰 식자재를 알리거나 냉장시설이나 위생상태 점검을 권유했다. 입소문 사이트의 빅데이터로 식중독의 발병을 추적했을 뿐 아니라 예방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점은 이거지만 나쁜 점은 언제든지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필요하신 분은 요거 거시게 하시고. 이러한 시도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세대적인 포스터 사이트 구글 같아요. 구글은 2008년 독감 트렌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검색하는 40여 개의 단어로 독감 발병을 추적해왔대요. 특정 시기, 특정 지역, 갑자기 독감이나 그 증상에 해당하는 검색어가 늘어나면 이 독감 터졌구나라는 걸 의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 세 번째죠. 독감 트렌드. 그래서 여기 이게 활용 여기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물론 검색어에만 의존하는 이 서비스가 독감 발병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을지 모르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왜?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그런 거 같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쓰면서 그 반론마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토론에서 쓰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반론까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까지 해주는. 그래서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반론에 대한 언급, 반론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슉 이렇게. 그래서 야 그게 되냐라고 하니까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이 뭐야? 빅데이터 기반을 둔 이런 서비스가 WHO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전염병 경고체가 결합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빅데이터와 과학적인 의료 서비스가 결합한다면 더 개쩔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지. 빅데이터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처럼 빅데이터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뭐야? 오지게 쓸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이든 사적인 목적이든 상업적이든 뭐든. 그중에서 전염병 감시처럼 공익을 위한 것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딱이죠? 맞춤 광고처럼 사익을 위한 것도 있다. 때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다. 범죄 예방하려고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안면인식 장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경고한 경찰 국가의 시민 감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과연 앞으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직접 통제하여 좀 더 나은 세상 만드는 데 활용할까?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사생활을 맞바꾸는 것이냐? 감시당할 것이냐? 아니면 통제하고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것이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이러면서 지금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빅데이터 지문 끝입니다. 내용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야 그냥 요거가 전부 아니냐? 솔직히 얘기하면 요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